교실을 평화롭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특별한 이벤트보다도요, 그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쭈쭈쌤과 가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교실 문화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가필드쌤, 평화로운 교실하면 주로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선생님이 마음 놓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교실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학년 하다 보면은 정말 아이들만 두고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쵸. 근데 정말 평화로운 교실이면 아이들끼리 선생님이 없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사이좋게 놀이를 하고 있을 거고, 선생님은 그 사이에 맘 편하게 볼일을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맘 놓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교실, 그게 바로 평화로운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재미있죠. 재밌지만 이게 1학년 담임 선생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렇게 뭔가 안정적이고 서로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교실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아이들도 이미 그 안정적으로 잡힌 문화 속에서 더 깊은 배움을 뿌리낼 수 있을 거고요.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더 많은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한 이런 평화로운 교실 문화, 이런 걸 형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반이 되면서도 핵심적이면서도 강력한 것,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실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즉 교실 속 말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가필드쌤, 교실에서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가 왜 교실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까요? 교실 속에서 교사와 아이가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1대1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말을 주고받고 있고, 수업 속에서든 생활 속에서든 늘 공동체 내에서 말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교사가 어떤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진짜 공감해요. 저희가 좋은 학급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 같은 것도 일회성으로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교실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상호 간에 어떤 결의 언어를 쓰는가, 즉 교실 속 말 습관이 정말 교실 문화 형성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그냥 정말 사소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말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교실 문화를 탄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로운 학급 문화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인 교실 속 말 습관,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연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첫째, 교사가 먼저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모델링을 통한 학습인 거죠. 추주쌤, 혹시 교실 안에서 모델링과 관련한 혹시 경험 있으실까요? 교사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7년 전쯤에 아이들하고 상호 간의 존댓말 쓰기 연습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첫 해 때 망했거든요. 네, 생각해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아이들 앞에서 제대로 존댓말 쓰기를 먼저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깜빡깜빡하고 존댓말을 썼다가 안 썼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분명히 저를 보고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 때 망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해서 정말 꾸준하게 존댓말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걸 지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해에는요, 3월 달부터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상호 간에 존중하는 말을 꾸준히 쓰고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딱 형성이 됐었어요. 와, 추주쌤,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 정말 교사의 이 평소 말 습관은 아이들에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던 아이도 건강하고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교사가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어 습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즉, 교사의 말은 아이들의 강력한 모델링이 되고요. 이것은 곧 학급 문화 형성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공감합니다. 존중은 존중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상호 간에 존중하는 언어 습관을 기르기 위해 바란다면 교사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실 속 말 습관을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언어 습관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어 습관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교사의 언어가 교실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사 혼자만의 영역으로는 조금 뭔가 불충분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도 같이 연습할 수 있는 교육 활동들을 하고 함께 실천하면 아이들 상호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사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교실을 만드는데 핵심적이라고 하는 이 교실 속 말 습관 형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과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쭉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이 말만 안 해도 아이들이랑 사이가 좋다. 교실 속 금기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칭찬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보통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다 좋아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칭찬 때문에 되게 오묘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에서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대신할 수 있는 바로 격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격려를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저희가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격려 베스트 7을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아이들이랑 어떤 활동을 해야 하나요? 언어 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하시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이것만 잘해도 교실이 평화롭다. 교실 속 말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고받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학급의 문화와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앞으로도요, 우리가 교실 속에서 평화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언어 사용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 시리즈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려지는 영상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